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예고드린 대로 취득세는 취득이 부과하는데 취득이 뭐냐 요 개념, 취득이 뭔지 그 개념과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을 쭉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쪽 보시면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이쪽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기 사장님은 아까 대구 대구 수성구에서 오신 우리 사장님, 하여튼 시종일관 수업 시간에 대답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계신 거죠 지금? 제가 원래 그 대전 이남으로는 원래 그 강의를 안 가요. 원래 대전 이남으로는 잘 안 가요. 그 강의를 안 가는데 멀어서 안 가는데, 근데 제가 대전에서 예전에 몇 년 강의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전 이남은 간 것은 대구에서 제가 한번 그 1년 딱 한 번 1년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KTX 막 개통되고 그랬을 때 KTX 개통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대구 그 KTX 타고 가면 갈만 해가지고 이제 한번 1년 갔는데, 그 대구에서 강의하면서 그 수강생분들하고 그 수성못도 가고 그래서 오리보트 타고 수성못에서 오리보트 타고,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부터 형성된 무슨 음식점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대구에서 1년 강의하면서, 근데 그 대구 처음에 이제 딱 1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때는 이제 차비까지 주고 KTX비도 주고 다 이렇게 비용을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근데 여기 대구 갔더니 처음에 딱 학원을 가는 데 있죠. 대구 이제 경상도 처음 딱 가서 이제 땅을 밟아서 이제 대구 강의를 하는데, 어떤 그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좀 시간이 지나서 봄쯤 됐는데 어떤 수강생이, 제가 화장실 이제 가려면 그 복도가 쭉 있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가려고 가면은 어떤 남성 수강생 한 명 있죠. 뭘 중얼중얼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무슨 말이냐면, 야, 쟤 대구 왔더니 이상한 수강생도 있네. 참,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좀 약간 좀 하여튼 이상해. 하여튼 이상한 수강생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날 있죠. 어떤 그 수강생이 지나가면서, 교수님, 저 수강생이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 1등 하는 수강생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렇게 다니는 수강생이 1등 한대.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같이 저희들이랑 밥 먹는 멤버에 이 수강생이 이제 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밥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밥 먹게 된, 점심 이제 먹게 되면서 딱 물어봤어요. 근데 하여튼 대구는 이 경상도는 하여튼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근데 특히 김치 같은 게 특히 맛이 없더라고요. 그냥 고춧가루만 범벅이 돼 있고 짜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프랜차이즈 같은데 이런 식당만 주로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거기서 어떡하냐, 대구 이제 그 수강생 쫙 모였는데, 그 이진이라고 남성 수강생입니다. 이름은 중성 이름인데 진이라고 남성이에요, 남성. 근데 이 수강생이 밥 먹게 된 첫날 제가 딱 물어봤어요. 밥 먹고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피 마시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진희 씨 난 처음 봤을 때, 아니 뭐 이렇게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나는 정신이 좀, 미안해, 내 정신이 좀 약간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중얼거리고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뭐라고 했는지 진희 씨가? 이 수강생이 자기는 수업 시간에 요번 첫 시간 거 딱 배웠어요, 뭐를. 그러면 바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때 바로 외운 거, 뭐 그런 걸 외운 거를 바로 공부한 걸 복습하면서 막 다닌 거예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바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때 바로 그냥 배운 거를 막 소리내면서 막 연상하면서 떠올리면서 막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이 수강생은 그래서 똑같이 1월 달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이 수강생은 이미 5, 6월 달에 이미 심화이론 들어왔을 때 이미 전국 모의사 보면 평균 다 60점 넘었어요. 1차, 2차. 그리고서 나중에 9월 달 돼가지고서는 90월 마무리 과정 들어와서 9월 달 돼서는 이 수강생이 저보고, 교수님 지겨워 죽겠어요. 빨리 내일이라도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일주일에 이 시험용 공부는 일주일 안 하면 바로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안 하면 또 까먹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본 거 또 보고 그러니까 아주 죽겠다고 지겨워서, 그러면서 남들은 일주일만 더 있으면 시험 막판에 일주일만 더 있으면 저는 합격할 것 같은데, 이런 수강생들이 있는 반면에 진희 씨는 이미 90월 달에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경상도 사나이라도 되게 무게만 딱 잡고, 경상도 사나이들 대답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하여튼 자기 부인한테 하여튼
뭐라고 하자 하여튼 자자 뭐 그냥 하여튼 짧게 끝나잖아 하여튼. 그리고 별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게 미덕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제 강의 지금 듣는 우리 에듀 프로 인강드림 수강생 중에 이 동영상 수강생 대구 쪽에서 엄청 많거든요. 대구, 뭐 경주, 무슨 뭐 진주, 뭐 부산, 뭐 엄청 많은데 분명히 들으세요. 경상도 사나이들. 자, 그냥 이게 미덕이 아니라니까. 진희 씨처럼 같은 경상도 대구여도 자꾸 다니면서 전 시간에 바로 공부한 거 다니면서 이렇게 복습하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바로 배운 거 바로 복습하고 바로 배운 거 스스로 리마인드하면서 이렇게 외우고 막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막 외우라고 하면 저기는 막 외우거든. 막 따라서 같이 막 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미 5, 6월 달에 이미 합격 점수가 나오고 시험 막판에는 제발 시험 좀 빨리 내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험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세법은 특히 그랬잖아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지 쉬워지는 거고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그렇구나 듣기만 하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자꾸 소리내서 이렇게 대답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취득이 뭐냐 그러면 취득이 뭐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데 취득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을 의미합니다.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이 뭐냐 그러면 취득이요? 취득인데 이러지 말고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에브리바디에 금방 소리내서 따라하니까. 자, 그래서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 두 번째. 지금 그리고 경상도 사나이도 아니고 지금 전남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보세요. 소리를 내야지. 그래서 다시 다 같이 취득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소유권 취득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소유권 취득. 자, 실질과세한 지식 아까 배웠어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그래서 등기 등록과 어떻게 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느냐? 자,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예요. X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틀려요. 등기 안 돼서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 알고 있는지를 27회 시험에서 지난 2016년도 27회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취득세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예요. 다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예요. OX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물어보니까 그냥 자신감이 급 상실인가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 알고 있는지 실질과세였는지 그 내용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27회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저 시험에.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초적인 내용이 지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상처만 하는 거.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니까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록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그 다음에 봅니다. 취득세. 사실상 취득해야지. 근데 형식적인 취득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형식적인 취득은 결론적으로 취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 이 형식적인 취득이라는 게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형식 취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신탁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신탁법에 의한 어떤 신탁 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랬을 때, 자,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취득은, 자, 얘는 결론적으로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요? 대외적으로는 신탁하면 소유권 이전하지만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위탁재, 수탁자로 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사실상 취득이 아니니까. 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서 여기 보세요.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도 역시 취득세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받은 거지. 그래서 사실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취득세는 또 보세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소유권. 우리가 소유권 그러면 민법에서 배워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인데, 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하는 것은 자,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외 권리를 취득하면 과세되잖아요. 여러분, 소유권 이외 권리 그러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소유권 이외 권리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세요. 먼저요. 소유권 이외 권리 그러면 부동산 임차권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장사하려고 상가를 임차합니다. 자, 상가를 얻어요. 그랬을 때 상가를 얻을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예? 안 내지. 상가 얻었는데 취득세 저 임차하는데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 전세 얻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이런 것들이 뭔지는 나중에 이제 민법이나 이런 데서 배우시고요. 어떻든 간에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 같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도 취득세 과세되지 않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슬쩍이요. 다음 중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또는 취득세 과세의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러는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얘네들 취득세 대상이라고 속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OX예요. OX예요. X입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소관 한번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취득세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자,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지 취득에 해당합니다. 또 이어서 봅니다. 취득세요, 여러분. 취득 유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이요. 여기 보세요. 취득세 취득 유형. 먼저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자,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의지하는 간주 취득 또는 의제 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배웁니다. 뭐뭐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뭐뭐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 봐가지고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사실상 취득 유형은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전소유자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전소유자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로 건축물을 자 신축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해요. 맨 땅에 건물을 지었어요. 전소유자 없죠? 네,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자, 바다를 공유수면을 매립 간척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 간척해서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랬을 때 농지나 택지를 조성하겠죠. 그래서 매립 간척에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도 전소유자 없이 원시 취득했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등등등이 있어요. 원시 취득, 취득세 과세되고 승계 취득은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그 다음에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져요.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무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요. 무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거냐면 무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 증여 등을 통한 취득입니다. 상속 증여 등을 통한 취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상속을 받아요. 증여를 받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취득세 대상 물건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아니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경우에도 그렇나요?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상속 증여받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과세가 돼요. 또 대가 지급하고 취득하는 유상승계 취득. 대표적으로 매매지 뭐. 매매. 또 그 다음에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교환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교환이 뭔지 배워요.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뭐 낙성 분류식 계약이니 어쩌고 배우는데 계약이에요. 자, 서로 부동산 같은 거 금전 재산권을 서로 맞바꿔요. 쉽게 얘기해서 맞바꿔. 그러면 자기 거 주고 상대방 거 받는 거니까 주고 받은 거니까 유상승계 취득이죠. 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매 교환 등등. 자, 웃다튼 간에 여러분 보세요. 사실상 취득령이에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사실 결론적으로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는 여기 보세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든 승계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과세가 되는데 다만 근데 예외가 있긴 또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원래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든 승계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과세가 되는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단 여기 보세요.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 또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요. 무슨 얘기냐?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자동차를 완성차 조립 제작하거나 기계장비, 항공기 이런 것들을 뭐 조립 제작하거나 또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현대 미포조선에서 그리스 손주로부터 배를 주문받아서 건조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 보세요. 원시 취득에 대해서 원시 취득할 때 얘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됩니다. 원래는 원시든 승계든 불문하고 과세가 되는데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어요. 그러면 이 완성차에 전소유자가 있어. 현대자동차 말고 전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가격에 딱 반영시켜가지고, 그죠? 취득세 완성차에 딱 부과해. 그럼 세금을 딱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팔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 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미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가 또 반영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겠죠? 수출 경쟁력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요.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우냐? 차, 기, 항, 선.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에 한했으면 과세합니다. 시험에 예전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OX예요. X입니다. 자,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또 여기를 보세요.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 의제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자 어떤 경우냐? 대표적으로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맛배기로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밭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밭의 지목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밭이었을 때 소유자 갑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이 대지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지 뭘. 자, 그러면 이 갑이 대지라는 것의 취득을 한번 볼게요.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대지의 취득을 보니까 갑이 메리칸 측에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고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죠? 그러면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한
대지의 취득은 원시, 승계, 무상유상의 이 사실상 취득령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밭이었을 때 가격이 1억이에요. 대로 지목이 변경되는데 5억 원이 됐어요. 그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보세요.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례에서는 지금 4억 원만큼 가액의 증가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과세권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래,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우뚜튼 거네 보니까 네 재산이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4억 원만큼 증가했어? 그럼 이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어떻게 한다? 의제, 간주해서 이 4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의 형질이 지목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 그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항상 취득세 과세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목이 변경되면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는요. 지목이 변경됐다고 무조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지목 변경은 어떤 일을 써야 한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맞는지 틀린지 또 한번 들어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는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취득세가 과세된다. O, X예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예요. 맞잖아요.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지 단순히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지문에 만, 뿐, 하나여 이런 거 들어있으면 진짜 만인지 뿐인지 하나인지 항상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문제 풀 때 항상 그런 거예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확인해야지.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에 모두, 항상, 전부 뭐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그런지 항상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 지목 변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더, 이거 말고도 세 가지 더 있는데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 이렇게만 봅니다. 자, 취득세 이렇게 과세되는 유형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과세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지.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나올 때 과세되지 않는 거. 다시 여기 보세요.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하나요? 안 해요. 취득원인 불문하고 과세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봅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 그러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자, 대외적으로 소유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믿고 맡았다가 자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가 돌려줘야 되고 돌려받는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또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이런 것들은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렸고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니까 298페이지 맨 꼭대기 취득의 개념 보세요. 엄격한 실질주의 그래가지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27회 시험에도 나왔었다시피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정되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시험에서 또 몇 년 전에 어떻게 물어본 적이 있냐면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부분 어떻게 물어본 적이 있냐면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등기 이행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얘기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의 제한법입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있어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자 따서 동그라미 합니다.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자 거기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또 몇 줄이죠?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요. 그래서 엄격한 실질주의 취득이 뭐냐? 그것도 밑줄이고 취득의 제한도 밑줄이고요. 차기항선 동그라미하고 자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몇 줄?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몇 줄이요.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이요. 사회통념상엔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 말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또 그 외에도 이제 의제 취득의 경우가 더 있는데 오늘은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갑니다. 한 장. 자, 취득세 우리가 누가 과세 주체가 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배웠고, 취득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느냐 눈으로 살짝 한번 훑어봤고,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는 취득이 뭐냐를 봤고, 그러면 이제 취득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재 297페이지 납세의무자였죠. 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해서 기본서 나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차차 공부해 나갈 건데, 하여튼 납세무자는 25회 나왔고 26회 나왔고 27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8회 시험도 이 부분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아무튼 시간 지나가지고 나중에 저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상시도 다 특별히 강조를 하고 또 평상시 얘기 잘 듣고 있으면 다 그냥 그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데, 먼저 취득세 납세무자 오늘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울 거고, 이번 우리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스플 한번 보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1번만 한번 볼게요.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인데,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예요. 등기동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가 원칙으로 취득세 납세무자입니다. 사실상 취득자고. 그리고 이제 납세무자로 보는 경우가 거기 쭉 나와요. 동그라미 2번 얘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이 동그라미 2번 얘기는 26회 시험에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또 27회 시험에서 정답은 아니었지만 장식용으로 깔려 나왔고요. 등등 쭉 이제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저 4번 같은 것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는데요. 여러분 4번만 오늘 한번 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뭐 차차 이제 우리가 다음 순환 이제 순환 거듭하면서 보게 될 건데, 동그라미에서 4번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 되느냐? 상속인 각자예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3등이 있잖아요. 대한이는 만약에 토지를 상속받고, 민국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만약에 만세는 만약에 건물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대한이, 민국이, 만세는 상속인은 각자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상속인 각자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내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요. X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중요하게 이제 배울 거고요. 동그라미 뭐 7번, 8번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오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가 좀 이제 민법이나 공시법 이런 지식들이 좀 쌓이고, 그 다음에 세법도 이제 뒤에 한 바퀴 숲을 보고 공부가 좀 돼야지 나중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거기 동그라미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라고 동그라미 1번에 돼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동그라미 1번 거기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인데 그 옆에다 가로해 놓고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사실상 취득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대상 물건을 등기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상이란 말을 항상 보시면 등기 없이도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 이행 안 됐어도 취득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원칙적인 납세무자가 되고, 예외적인 경우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298페이지 비과세에 관한 것은 말뜻만 용어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쪽에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에 와서 용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비과세란 말이 있고 감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과세 규정이 있고 감면 규정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안일비자니까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고요. 이 비과세는 여러분 보세요. 얘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아예 얘는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는. 그리고 감면 규정은 보세요. 감면.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100% 감면 그러면 이제 면제죠. 예. 뭐 그리고 50% 경감, 감면 이렇게 그런데 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감면한다는 것은 얘는 일단은 세금 계산을 해요. 감면으로 규정된 것은. 그리고 세금 계산을 하고 뭐 100% 면제해주거나 깎아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조건을 위배하면 조건을 달아서 감면해주는데 조건을 위배하거나 그러면 얘는 세금을 다시 추징해요. 예? 나중에. 그리고 감면 규정으로 되는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비과세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감면 규정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필면에서도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감면 신청서를 과세관국에 제출을 해야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감면 규정은 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쭉 나와요. 엄청 많습니다. 국세는 조세 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감면 규정이. 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뭘 위해서 감면한다고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시험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감면 규정은 시험 거의 관계 없고 우리 시험은 비과세가 중요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감면 자,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이렇게 비과세 규정이 중요하고 감면은 중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말뜻만 이렇게 알아봅니다.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으면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아예 과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비과세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1세대가 자 1주택만을 우리나라에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2년 보유하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아예 과세에서 제외해요.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와서 저한테 교수님, 아니 제가요 부동산 얼마 전에 팔았는데요, 주택 하나를 팔았는데 저 중개사가 중개한 중개사가 저보고 와서 일단 세무서에 신고는 하라고 하던데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물어봤는데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면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비과세 하게 우리 세무서에 이거 비과세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예 과세에서 제외해요. 아예 바쁜데 공무원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유치해 보건데 왜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가 일단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했느냐?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 비과세인지 과세가 될지 자신이 없는 거니까 일단 세무서 한번 가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의미로 한 거지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아예 비과세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1세대 비과세 양도세 같은 거 아예 그냥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차이점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설명을 드린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됐냐를 아셔야 되는데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워나갈 것이고 오늘 용어만 익히고 가는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지자체,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 등으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원래 법인이에요, 얘는. 근데 법령에서 국가나 지자체로 의제 봐주는 법인은 제외하고 또 지자체 조합,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공통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해요. 공동의 어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럼 지자체가 합쳐진 거니까 지자체 조합도 지자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는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당근이지. 그죠,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가 뭐 부동산을 샀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국가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으로 부동산하고 사회기반시설 같은 것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이것도 제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서울특별시에 기부 찬합하려고 해요. 애양심이 투철하시네요. 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부동산 취득해서 서울특별시 기부 찬합하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될 건데 나보고 아이고 애양심은 참 좋으시네 그러면서 취득세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도로를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애국자십니다 그러면서 취득세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가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같은 거 비과세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아까 한 거예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할 때
믿고 맡은 것 뿐이잖아요. 수탁자, 신탁계약정 돌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지만 지금 예외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등등 이렇게 취득세가 이런 경우에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래서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하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 비과세 된다더라. 이런 정도만 오늘 말뜻 알면서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러분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그런데 60일 여기 절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지. 그럴 때 자, 취득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우리가 그래도 이거는 이제 격가지 내용이어가지고 시험에 가끔씩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격가지 내용이나 그런데 나중에 배울 건데 그래도 명색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누가 나 요번에 주택 하나 매매로 샀는데 취득세는 아니면 뭘 샀는데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되나? 그럴 때 아직 안 배워서 모르는데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기하느냐 보면 그 승계 취득에서 유상승계 취득에서 동그라미 1번은 예외적인 거고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위 동그라미 1 외에 유상승계 취득이요. 일반적인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어느 때를 취득 시기하느냐? 계약상 잔금지기를 취득 시기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상 잔금지기 위반 계약상 잔금지기입니다. 자, 이때부터 취득세는 언제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 알고 갑니다. 계약상 잔금지기입니다. 나머지 예외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워나갈 거고 취득 시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격가지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 299페이지 과세 표준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우리 보니까 사장님이 책이 없으시네. 책이 왜 없으셔? 그럼 책을 그러면은 책을 한 권 빌려오셨어야지. 진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책 한 권 나가서 빨리 빌려오셔. 빨리 지금 가서 하나 책 빌려오셔가지고 내 얼굴만 서로 남자끼리 여성이면 괜찮아. 여성이 제 얼굴만 계속 보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느낌이. 근데 남자끼리 그냥 계속 다른 사람 다 책 보고 있는데 남성이 내 얼굴만 보고 있으면 서로 민망해. 자, 그러니까 책을 갖고 옵니다. 자, 여러분 299페이지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습니다. 사진 찍으실 것 같으면 사진 찍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자, 카페에 오시면 제 개인 카페에 오시면 핵심 요약 정리에 다 요거 그대로 요약 정리 다 돼 있습니다. 요거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안 올려놨는데 그거 벌써 며칠 전에 올려놨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못 올렸는데 이번 일요일까지는 내가 내일까지는 반드시 내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자, 그래서 그때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책을 이렇게 갖고 오셔야지. 자, 여러분 취득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를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 게 계속 보세요. 취득세는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취득세 사실주의 과세한다는 거,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거, 또 취득세 취득이 뭐냐? 자, 배웠고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유형을 공부했고요. 또 취득세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한번 읽어봤고, 누가 납세음자가 되는지 원칙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를 공부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또 공부만 계속하고 있는. 고개 한번 드시고 어깨도 한번 이렇게 좀 돌리시고, 아이고 뒤로도 돌리시고,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몸을 좀 푸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날씨가 눈도 막 눈발이 휘날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었는데 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탁 이렇게 튀면서 공 같은 게 뭐가 탁 튀었어요. 그러면 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잔잔했던 제 마음이나 제 머릿속에 상념이 있죠. 상념이 이렇게 쫙 켜켜이 쌓여 있었는데 그걸 눈이 탁 내리잖아요. 그럼 공이 내려와서 탁 치는 거랑 똑같아. 탁 치면서 먼지가 막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념이 막 분진이 돼가지고 막 제 머릿속에서 막, 예? 막 어지럽게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아까도 운전하고 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차창에 눈발이 날리니까요. 근데 공부하는 수험생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괜찮지만 공부하는 수험생이 감성적이잖아요. 저처럼 나중에 이제 제 스토리를 이제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이제 제 인생 스토리도 쭉 중간중간 다 나올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공부하는 수험생은 이건 분명해. 너무 감성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수강생들은 교수님 비가 와가지고 공부가 잘 안 돼요. 비가 와가지고. 진짜 그럼 여름 장마철 내내 공부 못 하겠네. 하여튼 그 어떤 수강생분은 예를 들어서 저는 하늘이 막 우중충하고 흐린 날은 막 공부가 안 되고 마음이 막 이상해요. 막 그래가지고 공부 안 돼. 그러면 하늘 흐린 날이 좀 많아야지. 자, 맑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그럼 자,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험생은 하여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흔들리면 안 돼. 잠깐 한번 보고서 그냥 묵묵히 갈 길을 가야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봅니다. 과세표준. 과표라는 거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은 지방세나 국세나 이렇게 계산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종가세.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 종량세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 게 이 과세 표준, 과표, 이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과표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 계산하는 거 신고납부 방법. 그 다음에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이 이 과표 결정에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해 그럼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세 방법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럴 때 여기 봅니다. 이 과세표준은 세금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인데 취득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표준이 뭐냐면 취득 가격이에요. 내가 그 부동산을 1억 원에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가격 1억 원. 이 취득한 가격이 과세표준이에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대표적으로 등기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물론 또 예외가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에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냐면 재산가액이에요. 그 보유하는 재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 곱하기 세율 이렇게 세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를 봤을 때 여기 봅니다. 누가 결정하느냐를 봤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누가 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느냐 그러면 얘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가 결정해. 근데 재산세는 재산가액이 과세표준인데 이걸 누가 결정하냐 그러면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주체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럴 때 자 납세의무자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데요. 자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데 특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그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는 계산할 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에 신고하는 가액, 취득자가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그 신고한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그럼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자, 용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가 표준액이 뭐냐? 요거 용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공식 가격이란 말이 있어요. 공식 가격. 우리가 흔히 공식 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공식 가격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공식 가격.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공식 가격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그럴 때 공식 가격은 여러분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나눠져요. 공식 가격은
기준시가라는 게 있고요. 자, 시험에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적어두셔도 돼요. 그냥 요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준시가라는 게 있고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우리가 기준시가란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가 표준액은 좀 낯설죠? 제 그 보면은 이제 그 아는 형 중에 법무사 이제 그 같이 옛날에 공부했던 형 중에 법무사 시험 합격해서 법무사하고 있는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은 저 통하다 보면 어떨 땐 이런 얘기를 해요. 취득세 얘기하고 있는데 저랑 취득세를 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그 취득세 그 할 때 그 기준시가가 얼마 이건 저 얼마짜리고 기준시가가 얼마인데 뭐 조금 기준시가가 아니라니까 시가 표준액이라니까 아 그런가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을 구별을 못해요 법무사인데 자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수험생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보세요. 기준시가라는 것은 뭐냐면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우리가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게 구별이 돼요, 여러분들 용어가. 지방세 문제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무조건 틀려요. 국세 문제에서 시가표준액 어쩌고 무조건 틀려요.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기준시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통하기도 하지만 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점도 있어요.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정확히 구별해서 씁니다. 근데 자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일단 여러분 토지에 있어서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주택에 있어서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학개론에서도 여러분들 좀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결론만 알면 되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여기. 우리나라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통치권이 아이고 이 지도가 이거 저는 그림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음악가, 미술가, 성악가 이런 사람들, 가수 이런 사람들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제가 음악, 미술 뭐 이런 거에 좀 약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좀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그 음악가들 있잖아요. 굉장히 뭐 그게 연주가든 아니면 그 뭐 노래를 하는 성악가든 하여튼 뭐 굉장히 제가 좀 존경스러워요. 미술, 막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그리지? 야, 이게 대단해. 하여튼 저는 보면서도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제일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나 음악 잘하거나 그런 사람들 존경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있고 울릉도 있고 외로운 섬 우리 땅 독도가 있고 그래서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잖아요. 그 땅값을 필지들의 땅값을 매기는데 필지가 뭐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학개론에서 필지니 획지니 이런 거 다 배워.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나라 국토에 전 국토에 수많은 필지들의 땅값을 매기는데 자 어떻게 매기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남시 관할구역 내 수많은 필지들이 있는데 성남시장은 땅값을 어떻게 매기냐면 요 성남시에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들이 있어요. 이 대표성 있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 표준지. 이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공시지가예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시지가. 그러면 자, 이 성남시장은 시장무수구청장은 있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작해 가지고 나머지 자기 관내에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고시예요. 그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얘기합니다. 토지 시가표준액은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를 토지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택이요. 자, 여기 성남시 관할구역 내 수많은 주택들이 있는데 이 가격을 매길 때 어떻게 하느냐.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택들을 선정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이제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2월달 되고 그러면 뭐 이건희 삼성 회장 집이 공시가격이 얼마인데 전년도보다 뭐 몇 프로 올랐다, 얼마 올랐다 이런 뭐 통계가 나오면서 신문에 발표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값, 뭐 제일 비싼 집은 어떤 거다 하면 얼마짜리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표준주택 가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나머지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해요. 그게 뭐냐면 개별 주택 가격이고, 개별 주택 가격. 자, 아파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을 말하고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역시 주택에 있어서 시가 순액이 되고 주택에 있어서 기준시가도 돼요. 자, 그리고 이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에 있어서 시가 순액도 되고 기준시가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자, 시가 순액이라는 것은 뭐냐? 지방세를 과세할 때,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서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지자체 장은요. 항상 세금을 계산할 때 뭘 근거로 세금을 계산하냐? 시가 순액 근거로 계산해요. 여러분 재산세 같은 것은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때가 되면 노원구청장이 재산세, 여러분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해서 재산세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보니까 얼마 내라고 세금 계산이 딱 됐어요. 노원구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계산한다고요? 시가순액이에요. 시가순액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럴 때 하여튼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됐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시가순액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여기 봅니다. 납세무자가 무신고예요. 신고 안 해요.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납세무자 신고를 안 해.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지자청이 무엇을 근거로 세금 계산해요? 시가순액으로요.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하긴 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어요. 얼마에 취득했다고 하는지. 그럴 때도 무신고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납세무자가 신고하긴 했는데 이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이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낮게 신고됩니다. 그랬을 때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소위 우리가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예요. 우리 집 지금 시가가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에요. 근데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은요. 시가 표준액은 소위 시가의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은 소위 시가의 한 7, 80% 선에서 결정된다고 공개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45%에서 65% 선에서 결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 시가가 예를 들어서 4억인데 시가 표준액, 자 공시가격을 보면 저 2억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 시가표준액 나와요. 얼마라고? 여러분 집에 대해서. 또 그거 없으면은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대한 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열람해 보면 4억짜리인데 2억으로 돼 있어요. 시가표준액이. 이 뭐야 이거? 아파트 주민들 단체로 다 그 아파트 주민들 단체로 다 그냥 그 구청 세무과 몰려가지고 뭐야 이거? 우리 지금 한 4억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가표준액을 반으로 그냥 2억밖에 안 돼 이렇게 이게 낮춰놨냐? 이거 올려주세요 하면 바보들이지. 자 여러분 그거 올려놓으면 당장 재산세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준조세 있잖아요. 뭐 의료보험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면 바보지. 수용당할 때나 올려야지 평상시에는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 여러분 보세요. 시가표준액은 낮죠. 이렇게 시가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요. 시가표준액은 시가 한 1억 2천인데 시가표준액은 1억. 근데 신고한 가격이 7천. 자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가 되면 이 신고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나 증명이 없는 한은요. 객관적 입증이나 증명이 없는 한은 뭐야.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시가의 7, 80%가 결정되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과세권자가요. 다시 세금 계산해. 지자청에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까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요까지 얘기를 사례로 한번 할 테니까 어떤 걸 과세표준액으로 하는지 또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보시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이 부동산의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은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이 1억입니다.
자,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자,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자, 50% 확률입니다. 1억 원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야 돼요? 1억 2천만 원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야 돼요? 에? 1억에 1억 2천이야. 예, 자, 보세요. 취득세 과세 표준 원칙, 취득자가 뭐예요?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고한 가액, 자, 보세요. 신고한 가액 1억 2천 곱하기 세율에서 자, 나온 세액에 대해서 을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이번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번엔 을이 신고를 안 했어요. 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책임인데 납세무자 신고를 안 했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를 결정합니다. 자,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를 결정할까요? 시가순액 1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요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예?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그 얘기입니다. 이번엔 또 이렇게 할게요. 납세무자가 신고하긴 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7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해요. 객관적인 입증이나 증명이 되지 않는 한은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됐어? 그럼 어떤 것으로 과세 표준한다고요? 지자체장이 시가편액으로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이 취득가액 과세 표준을 결정하느냐? 납세무자가 결정한다. 원칙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고 또는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미달하게 신고되면 무엇으로 과표를 다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를 결정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없으면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례가 있는데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쉬었다가 지우지 마시고요. 일단 쉬었다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